교육 대기획, 대한민국 교육이 희망이다.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MC 조우종. 정다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는 앞으로 12회에 걸쳐서 국내외 학교들의 다양한 우수 수업 사례와 또 수업 혁신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미래 교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좀 넓혀보는 시간 마련해 볼까 합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조우종 씨, 네. 이제 곧 초등학교에 또 따님이 입학을 하잖아요. 아, 저희 딸이 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정다은 씨도 비슷하잖아요. 똑같죠. 왜냐면 그 집 따님이 이 집 따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부부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있으시죠. 저희가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아이가 좀 네. 공부도 좋지만 네. 공부 조금 하고 예체능 쪽을 좀 많이 해서 오, 네. 아이들이 요즘 놀이터에 가면 애들이 없어요. 운동장에도 없고. 그래서 네. 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좀 만드는 학교가 됐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도 네. 그리고 이제 좀 뭐 워낙에 요즘은 뭐 어떤 학원을 다닌다, 어떤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는데 그보다도 기본은 좀 인성이 갖춰진 그런 아이가 아닐까. 우리 조우종 씨 같은. 근데- 그럼 조우종 씨 닮은. 그럼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 공부만 시키시는 거예요? 좀 아니 놀게도 하고 엄마가 돼 보니까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귀가 얇아요. 흔들리지 않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네. 아이들이 어쨌든 간에 공부에 지쳐 있는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예체능이 좀 부족한 아이들도 많아서 네. 오늘 저희가 다뤄볼 내용이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은 전국의 초중 고교 중에서 인성과 관련해서 아주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을 저희가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과학 저술가이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인 곽재식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최희찬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의창입니다. 제가 살짝 듣기로는 이제 스포츠는 스포츠인데 그 중에서도 좀 인문적 스포츠를 네, 가르치신다고 네, 들었어요. 네, 스포츠면 스포츠지 인문적 스포츠가 제가 뭘까요? 이제 실기 종목들을 가르칠 때 네. 저는 배구하고 배드민턴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냥 운동 기능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자신의 전공, 예를 들면 교양체육을 가르칠 때, 예. 배드민턴을 가르칠 때 자기의 전공하고 연결시켜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흥미를 좀 더 넓히고 조금 더 자기의 이렇게 좀 개인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게 가르치는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곽재식 작가님은 오늘 이 주제를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는 사실 전달해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메시지가 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우리가 공교육으로 가르치는 그 시간의 범위가 유치원부터 생각을 해보면 한 13년, 14년 이 정도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길죠.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그 시간을 과연 보낼 수 있는가. 그렇죠.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예. 학생들에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뭔가를 주는데 줘야죠. 얼마나 좋은 거를 그 13년, 14년 동안의 기간 동안 줄 수 있어서 학생들이 그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즐거운 시간이었다 하게 해줄 것인가. 네. 그 생각을, 과정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행복한 아이를 만들기 위한 학교. 정말 저도 100번 동의하고 네. 오늘 정말 인성이 주제인데 네. 과연 어떤 인성을 가진 아이들을 창조하는 학교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그 첫 번째 학교로 먼저 떠나보시죠. 템포 빼고 공남 집사. 의령이네요. 되겠나? 네. 자, 합니다. 원, 투, 셋, 시작! 다들 진지하네요. 와. 어령 윈드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 겸 지휘자를 맡고 있는 김성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에스트로네요. 여기서 말하는 윈드 오케스트라는 어원 자체가 바람을 통해서 악기의 울림을 전달해서 소리를 내게 만드는 악기군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바람을 통해서 만드는 악기가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목관악기군과 금관악기군, 거기에 타악기군이 같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게 윈드 오케스트라라고 명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윈드 오케스트라입니다. 정말 있잖아. 깡패처럼 좀 불어줄래? 갱스터처럼. 깡패요? 알겠니? 아니 열정이 엄청나시네. 열정이 넘쳐시네요. 착한 천사예요 이쁜이죠. 하지 말라고. 갱스터처럼. 원, 둘, 훌륭하게 시작. 거칠다. 아, 에너지가 넘치네요. 거칠어. 에너지 있네요. 저희가 2007년도 5월 달에 들어왔을 때 이미 관악부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체계화되어 있다기보다는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저 외에 5분의 선생님이 더 같이 투입이 되어서 윈드 오케스트라로서의 형성될 수 있는 여지의 구성 요소들을 갖추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 악기 많은 것도 부럽다. 아, 집에서도 연습하나 봐요. 나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개인 독주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우, 잘하네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고 1학기 때였을 거예요. 한 3월달 지나서 애가 종이를 한 장 가지고 오면서 엄마 내가 이름하고 반 번호하고 다 써놨으니까 사인만 해. 제 주변에 친구들이 전부 다 관악부를 한다고 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하려고 저도 신청서 작성해서 엄마한테 사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잘했네. 오케스트라는 본인이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단원들이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배려를 할 수 있다는 거. 놀고 싶은 것도 없제가 또 이렇게 협연할 때는 또 열정적으로 하고 제 딸이지는 좀 멋있습니다. 음악할 때는 많이 멋있는 것 같아요. 음악할 때만? 아니야. 평소에도 멋있어. 멋있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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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부 한지 얼마나 됐어요?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꽤 됐나 봐요. 오래됐어요? 아니요. 관악부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이거 뒷바퀴할 때 춤추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안 돼요. 한번 보여줘. 아니요. 귀여워요. 한번 보여줘. 안 돼요. 이거잖아 이거 초등학교 이거 두 1학년이에요? 번째 거 치는 거 안 치는 거 와. 하나 둘 시작 하나 셋넷 하나 둘 셋넷 하나 둘 셋넷 다 얘기해 줄까? 너무 어렵다고? 안 하게 좀. 아 왜? 보니까 발달 단계상으로 잘 조절을 하신 것 같아요. 쉬는 데가 다 네. 아직 그 저학년 학생들은 쉬운 타악기. 예. 나중에 할까? 안녕하세요. 의령초등학교 관악부로 음악을 처음 시작했고 음악을 전공한 다음에 다시 무교로 돌아와 후배들에게 타악기를 알려주고 있는 황동진이라고 합니다. 선배구나. 학생이었는데 다시 선생님이 돼서 왔어요. 자, 이분은 심상치 않은데요. 코스가. 이거 안 늦게. 너희가 안 늦게. 따라라라 따따 안 되게. 안녕하세요. 의령초등학교에서 트럼펫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주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신지윤이라고 합니다. 야. 지금은 운 좋게 의령초등학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후배들을 가르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는데요. 근데 또 연습을 열심히 해서 무대에서 잘하는 모습 보이면 그게 가장 뿌듯합니다. 내가 학교 다니고 있을 때는 소리샘이나 이런 좋은 시설이 없었단 말이야. 이제 시설이 좋아진 만큼 좀 더 열심히 활동해줬으면 좋겠어. 또 라떼이네요, 라떼. 그대로 보내주시긴 했어요. 확인 안 했는데. 제가 지금 이거 보고 너무 이대로는 도저히 진짜 뭐 악단 단원들 같아요. 네, 거점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그 지역 내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그 나름대로 배웠던 것들을 살려서 조금 더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혜택을 다방면으로 더 받게 하고자 거점을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한 학교를 지정을 해서 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같이 도모한 형태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아, 진짜 악기를 대하는 마음이 학생들이고 선생님이고 네. 정말 진심이다, 진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유, 저 귀한 악기를 그러니까요. 저렇게 모아놓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신기하고 네. 뭐라고 합니까? 이 발로 누르면서 오르간. 풍금. 내 마음의 풍금. 그 내 마음에만 있어. 왜냐면 선생님이 그걸 건드리지도 못하겠거든. 귀한 거거든요. 건드리면 그때는. 바로 그냥 막대기 나. 그러던 시절이어서 네. 저 악기가 너무 많은 게 부럽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의령초등학교가 역사만 해도 지금 100년이 넘은 학교입니다. 1910년에 개교를 했다고 하니까 지금 114년이 됐고 네. 관악부도 2006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역사가 상당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 관악부가 진짜 대단한 게 올해로 벌써 17번째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하니까 와. 정말 뭐 대단하다. 그리고 네. 또 수상한 아까 전에 상장 네. 보이는 거 보이셨죠?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상 경력도 화려하고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연주회를 하고 있는 꾸준한 실력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생님들부터 아이들까지 열정이 엄청난 이 의령 윈드 오케스트라. 자, 활약상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하는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명심해라고. 영화 찍는 것 같다고. 여러분들 전부 다 뭐야? 맡은 배역들이 있지. 액터라고. 그냥 하지 말라고. 준비. 아, 엄하다. 원, 둘, 어머나. 원, 둘, 셋, 넷. 야, 열정맨. 약간 좀 중대장님 분위기 약간 이런. 저 정도면 대대장 아닌가요? 아, 긴장되겠다. 그러니까요. 딴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거점 오케스트라. 초, 중, 고가 다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관악부 생활을 시작했나요? 의령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요. 의령초등학교 4학년 관악부 경력이 꽤 캠프를 되네. 할 때 연주회를 하는 걸 제가 들으러 갔는데 노래도 좋고 그때 2학년 때부터 다니던 친구들이 또 저보고 오라고 권유를 해줘서 5학년 때부터 다니게 됐어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2, 3, 4, 5, 6, 1, 2, 3, 벌써. 1,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부럽다. 이거 색소폰 아니에요? 트럼펫. 틀렸다. 긴장했나 봐요. 공부만 하면은 약간 삶에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취미나 이런 활동 같은 거 중간중간에 하면은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면서 자신감이 더 생기고 매주 토요일마다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실력도 사실 들어보면 수준급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야!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아, 지금 이 학생 엄청 몰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야 돼! 안 되는 게 있으면은 계속 반복하고 반복해서 될 때까지 하거든요.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니까는 저도 모르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계속 음악을 한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는 모습을 보니까 끈기도 있고 인내심도 있고 그 속에서 음악에 진심이 보이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조용한 성격이거든요. 근데 무대만 올라가면 너무 카리스마가 있어 보여요. 뭔가 있구나. 엄마가 카리스마가 엄청나신데요. 엄마 눈빛이. 저 사실 뭐를 되게 강하게 느꼈냐면 네. 아까 저 학생이 새벽 2시 뭐 반까지 네. 연습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까지 뭔가를 열심히 해본다라는 게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많이 있는 경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새벽 2시까지 최근에 뭔가 해본 게 뭐 있느냐 뭐 있으세요? 돌아보면 예. 뭐 오징어 게임 연속으로 볼 때 뭐 그럴 때 말고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쵸. 근데 저 학생은 중학교 1학년 나이에 자기가 생각한 자기가 정한 목표를 달성
작성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새벽 2시까지 한다라는 게 이거야말로 진짜 좋은 어떤 교육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막 파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뭐냐면 음악과 우리 오늘 주제 인성이잖아요. 네, 네. 인성과 음악 이런 예체능들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인성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도덕적인 인성. 예를 들면 윤리. 그렇죠. 네.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거라든가 그렇죠. 예, 공중 도덕을 지키는 거 이런 건데 성취적 인성이라는 게 있어요. 성취적 예, 인성. 그건 뭐냐면 자기가 목표로 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아, 예, 자기 자신을 좀 통제하고. 그렇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까 보셨던 인내심인 거거든요. 네네. 예, 지금 중학교 1학년이라서 게임이라든가 그죠? 여러 가지 이렇게 유혹이 오락이라든가 너무 이게 너무 많죠. 많은데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2시 뭐 3시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완벽하게 연마하기 위해서 네.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인내심이라고 하는 성취적 인성을 이미 지금 갈고 닦고 있는 거죠. 네. 곽재식 교수님은 음악하고 인성은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하는 거,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놀고 휴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특성, 그 사람의 모습을 되게 잘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사람이 인생에 시달리면서 30, 40 나이가 들어갔을 때 시간이 주어져서 놀아봐라라고 하면 의외로 뭐라고 놀아야 될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는 방법을 몰라요. 그냥 뭐 전화기 이렇게 보면서 할게 뭐, 없어요. 뭐 웃긴 글 좀 볼까? 아니면 뭐 요즘 유행하는 영상 좀 볼까? 그런데 지금 이 학생들은 뭔가 힘든 일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 성취를 겪으면서도 누가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저런 음악 활동, 자신의 어떤 예술적 감성을 표출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거를 배운 것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나는 음악을 즐기면서 네. 노래를 만들면서 예술을 하면서 네. 여가 시간을 보낸다. 저는 학교에서 저런 즐거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를 제시를 했다라는 게 인성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다라고 좀 감히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저희 결혼하고 나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할 일이 시간이 좀 많아지면 뭐 합니까? 그때 가서 공부합니까? 안 하잖아요. 다들 음악 듣거나 아니면 운동하거나 아니면 그림 그리거나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요즘에 예. 이런 유행어가 이렇게 회자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10대, 20대 때는 국영수로 살았는데 40대 이후에는 네. 체음미로 산다. 체음미, 네. 체육 음악 미술. 그렇죠. 그 나이가 돼서 하는 게 얼마나 딱합니까? 그 전에 저렇게 중고등학교 때 그쵸. 우리가 그런 걸 좀 배워보고 경험해 봤다면 40대, 50대가 돼서 뒤늦게 미술 뭐 아니면 음악을 새로 배우고 뭐 드럼을 배우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필요 없을 텐데 그게 우리 기성세대들한테는 주어지지 못했다면 앞으로의 세대들에게는 그렇죠. 충분히 좀 주어졌으면 하는 네, 그런 네.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친구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음악을 향유하는 법, 그리고 또 음악을 즐기는 방법을 익혀놨기 그렇죠, 때문에 그만큼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음악이 생각보다 인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네. 계속해서 의령 윈드 오케스트라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여기는 의병문화체육관입니다. 사람도 많네. 보러 사람. 어유 꽉 찼어요. 가득 찼어요. 윤우는 오늘 공연 잘할 수 있을까요? 윤우 학생 오늘 어머니. 아침에 컨디션 좋게 나갔거든요. 네, 아마 자신감을 가지고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서영이 공연 잘할 수 있을까요? 원래 잘하니까. 든든하네요. 설레기도 하고 오히려 제가 더 긴장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잘할 거라 믿습니다. 야, 또 멋지게 입었네요. 여기 밴드도 있네요. 합창단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활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난타인가요? 우와. 이거 검은 건가요? 국악 공연도 있고. 자, 윈드 오케스트라의 공연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시작해보도록 오늘 뭐 피날레 파이널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연. 네, 아무나 못하죠.
있지 않습니까? 멋있어요. 네. 윤호, 서영이 뭐 완벽하네요. 디퍼플 저희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교수님 디퍼플이요. 네, 옛날 밴드네요. 스모키 인더 워터. 그렇죠. 이 새벽 2시까지 연습한 성과가 나오네요. 네, 지금까지 의령 윈드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악기의 지도를 함께해 주신 강사분들께도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너무너무 뜨겁게 다들 성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 너무 집중해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하면서도 너무너무 황홀한 그런 연주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 땀을 많이. 죄송합니다. 예. 오늘 어떻게 아쉬운 부분 없으셨어요? 아쉬운 부분이라게 되면 이게 조금 더 대중화될 수 있는 여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아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애들이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어떻게 학생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나요? 얘들아! 오늘 멋졌어! 사랑한대!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음악은 저에게 삶의 활력소입니다. 나에게 음악은 즐거움이다. 나에게 음악이란 심장 박동이다. 음악은 제2의 나다. 음악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비상구입니다. 제가 이제 학업이나 다른 것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들을 합주를 하면서 전부 다 잊고 재미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 너무 대단해요. 연주하는 거 보니까 인정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네. 음악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비상구이다. 그렇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과도 음악이 연관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네. 아까 우리 그 학생 중에 한 명도 자기 음악은 뭐뭐다라고 얘기할 때, 그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비상구다라고 네. 얘기했잖아. 이 비상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은유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렇죠. 예. 자기가 갈 곳 없을 때, 너무 힘들 때 자기를 갖다가 자유스러운 곳으로 보내주는 네. 그런 장소인데 굉장히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사실 너무 공부에 지치고 학업에 지치고 인간관계, 친구 사이에 지쳐서 우울증에 빠지는 학생들도 너무 많은데 그런 것을 음악이 살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학교 가가지고 뭐 공부를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것 때문에 뭐 성적이 잘 나오고 그럼 너는 뭐 미래가 좋아지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된다. 그거죠. 뭐 이런 걸로만 모든 게 다 생각에 차 있는 데서 넘어와가지고 네. 그렇죠. 이건 뭐 네 인생에 뭐 앞으로 연봉이 더 높아지고 좋은 직장 얻는 거하고 별 당장 뭐가 관련 될지라도. 없을 수 있지만 네. 이거를 하면서 한번 네. 발산해봐라 라고 하는 시간을 줘가지고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내가 이런 좋은 거를 받았다. 좋은 시간을 얻었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거를 학생들에게 심어준다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음악도 그렇지만 사실은 교수님 체육도 네네. 그런 비슷한 탈출구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체육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뭐 청소년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활동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청소년기는 끌어넘치는 그런 그렇죠. 시기잖아요. 활활 네. 타오르고. 그래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의 그 에너지를 이렇게 분출해야 되는데 네. 그 중에 청소년들한테 가장 적합한 활동이 이제 신체 활동이 되는 거죠. 그런 활동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네.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울한 거라든가 스트레스든가 그런 것들 한편으로는 해소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공부 이외에 다른 재능들을 특히 신체적 재능들을 그렇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기능을 발휘하면서 자신감을 되찾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방면의 어떤 가능성들을 되찾아내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성숙한 상태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인성적으로 그런 것들을 발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체육이 인성하고 뭐 관련이 있다는 건 저희가 뭐 미뤄 짐작해서 알겠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게 발현이 될지 직접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달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 언제 이제 와. 안개가 자욱한 걸 보니까 해 뜨고 바로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정진아, 조금만 힘내자. 아침부터 러닝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대회라든가. 지금은 저희 건강드림이라는 이제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 건강체력교실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4, 5등급 저체력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건강에 관심이 있거나 이렇게 다이어트 하고 싶거나 이런 친구들을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동기부여도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운동 효과도 확실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각해서 벌 받고 있는 거죠. 네, 저희 때는 많이 했죠, 저런 거. 아, 피구를. 피구 많이 했죠. 아, 피구 재밌죠. 잡아야죠. 배구도 해요? 종목이 다양하네요. 진짜 배구 하는 거 정말 부럽다. 배구 많이 못 해봤거든요. 그렇지. 오케이. 다리 잡고 민성이 올려줘. 저희 학교 아이들이 운동에 대한 그런 수요가 되게 많았고 선생님들도 그런 아이들의 원하는 바를 이렇게 맞춰서 좀 이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을 체육 선생님들이 이렇게 여러 장소를 맡아서 그 원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활동하게 됐고 그게 이제 여러 부서들, 그러니까 스포츠 클럽들이 쌓여가면서 되게 다양하게 지금 아침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른 아침에 여학생들도 많이 뛰어요.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아침 운동하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해줬습니까? 아침에 너무 개운하고 개운하다. 일찍 일어나서 학교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을 안 했을 때는 1교시가 너무 졸려갖고 좋은데 운동을 하고 나면 안 그래요? 졸아요. 개운해서. 체력이 좋아졌네. 이렇게 아침에 러닝을 하는 게 학생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체력 증진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해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뇌라는 책을 제가 한번 읽었는데 거기에서 아침 운동의 효과가 굉장히 아이들의 공부 집중력이나 뇌 활성화에도 좋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수치를 보고 아침 운동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효과적이구나라는 걸 알았고 실제로 아이들이랑 이야기해보면 1교시의 집중력이 좋아졌고 그리고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얘들아 여기 모이세요. 오늘 얼만큼 기록 측정했는지 한번 체크하자. 제가 오늘 얼만큼 운동했는지 그리고 몇 칼로리 소비했는지. 10월까지. 저걸 또 계산을 하는군요. 칼로리 소비를. 앱을 활용해서. 12,880kcal. 처음에 달리기를 좋아하게 된 뭐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처음에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다가 뛰다 보니까 재밌어져서 계속 뛰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가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별로 살이 안 쪄 보이는데. 2년 동안 26kg 정도 뺀 것 같아요. 야, 턱살이 쏙 들어갔어. 여기 턱이 와, 20kg를 넘게 뺐어요. 진짜 어린 학생이 대단합니다. 특히 저 26kg을 감당한 최영 학생.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약간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한 명치의 무게가 빠져나간 거죠, 자신의 몸에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26kg를 감량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운동하는 거 굉장히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저렇게 안개가 낀 아침 일찍 나가서 운동하는 거 조금 힘들지 않을까. 또 엄마의 마음 그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하고요. 처음에 한 달 정도는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저게 이제 일상의 하나의 어떤 패턴의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들어가서 꾸준히 진행되면 지금 저 학생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지금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기의 일상의 그 한 부분이 돼서 몸이 적응을 해서 훨씬 더 이렇게 안 하면 더 힘들 어떤 그런 상태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학교가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소프트웨어로 뭐 이런 걸 가르쳐준다, 이런 과목을 알려준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하드웨어로서 학교가 갖고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내 체육관이 있고 넓은 운동장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만 줄 수 있는 그런 좀 중요한 특징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도시에서 특히 방금 나온 화성 같은 그런 도시에서 네. 학교 운동장만큼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 있다? 사실 잘 없거든요. 네. 그런데 학생들에게 이 학교의 하드웨어를 마음껏 누려라. 너희들은 그런 권리가 있다. 맞아요. 비가 와도 실내체육관에서 운동할 수 있다라는 걸 학생들한테 준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네. 이런 특권을 내가 누리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사회에서 내가 무언을 얻어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학생들에게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네. 참 보람찬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을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네. 운동 해보려고. 아, 누가요? 저요. 아, 예. 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보안관 선생님 쫓아내시죠. 외부인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학생들의 권리라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정말 이 운동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학생들이 네. 좀 더 마음껏 사용했으면 좋겠다. 자, 계속해서 와우 중학교 얘기 함께 보시죠. 여러분들이 경험담을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면 이것만 쓸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육 시간에 나갈 때 에어컨을 키고 나간 적이 있다. 또는 전등을 다 켜고 이동 수업을 간 적이 있다. 30점짜리인데요. 10씩 나눌 거예요. 패스가 아니라 협력 패스입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해봤지만 뭐 이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경기 수업 이외에 외부 요인을 좀 바꿔보자 해서 아이들을 아예 수업을 2개 반을 맞춰서 남녀를 나눠서 이렇게 분반 수업을 해보기로 했고 지금 2년째 좀 성공적으로 나름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오, 새로운 시도입니다. 남학생, 여학생 같이 할 때는 그러니까 소외되는 여학생이 많아서 다 같이 활동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분반 수업을 하니까 평소에 잘 못하던 친구들도 같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약간 승부욕도 불붙을 것 같고요. 남녀 분리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별에 대한 그런 역량들이 있잖아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과격하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이 과격하다 보니까 위축되고 그렇다 보니까 여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발현하기 어렵거든요. 여학생들은 여학생들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수업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만족도 조사가 한 70%, 80% 이상 분리 수업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수치가 보여주는 것만큼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구죠? 어떤 미니쇼리죠? 그게 뭘까요? 포지션이에요. 포지션이요? 네. 저게 이제 넷볼이라고 하는 뉴 스포츠거든요. 농구가 아니고. 농구가 아니구나. 농구에서 변형된 겁니다. 넷볼 경기라는 그 경기고요. 이 넷볼은 그 농구의 변형 경기인데 여학생들한테 특히나 이제 적합한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각 구역이 나눠져 있고요. 구역별로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에 따라서 슛을 넣을 수 있고 패스만 할 수 있고 그리고 공을 잡은 사람 앞에는 1m 접근 금지 등 농구나 축구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이 좀 싫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넷볼은 그런 싫어하는 요소들을 이제 뺨으로써 여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를 변형한 뉴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플레이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과격하지 않을 공 수가 잡은 있고요. 사람을 터치할 수가 없어요. 네. 골을 통해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스를 하고 그 패스를 결국 골 가까운 데까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결하는 데까지 아이들의 소통이 없다면 절대 거기까지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아이들이 소통의 부재나 부족함을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좀 채울 수 있다고 슛을 생각됩니다. 쏘려고 할 때는 막으면 안 돼요. 골고루 배급이 되네요. 네.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냥 재밌어요. 그냥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냥 재밌어. 그냥 엄지쳐. 이게 예. 넷볼이라는 경기예요.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저는 너무 많이 얘기만 듣고 그래요? 원래 좀 있는 종목입니까? 그렇죠. 네. 네네. 최근에는 주로 호주에서 네, 그리고 뉴질랜드 그리고 기타 이제 영국의 그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예. 그런 나라들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고 세계 순위도
그 두 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세계 대회도 있나 보죠? 그렇죠. 유명하다고 하고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잘하는 친구들이 혼자 드리블해서 막 가거나 네. 자기들끼리 공 주고받으면 진짜 소외감 느끼거든요. 소외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기서는 그런 게 없겠어요. 위치가 딱딱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예, 구역도 정해져 있고 좀 더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이 좀 적은 그런 운동이라 상당히 많이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는 10년, 15년 정도 됐거든요.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가.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에도 들어있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기반이 좀 잡혀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이렇게 이런 분반, 그전에는 합반이었다가 교육도 약간 트렌드처럼 돌고 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와우중학교 함께 보시죠. 여기는 자연도 굉장히 아름답네요. 또 뛰어요. 야, 여기 이쁘다. 달리고 싶게 생겼네요, 저기는. 아까 그 학생인가요? 딱 여기서 이온 음료 하나 마시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도 뛰고 다저녁에 왜 또 달리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서 뛰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26kg 정도 뺀 것 같아요. 다리 쑥 들어갔어. 턱이 이렇게 같이 뛰어보면 어때요?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친구에 대한 배려가 없으십니까? 친구도 체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르게 뛴 것 같습니다. 진정한 배려네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최고예요, 최고. 평소 운동을 하면서 대화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자존감이나 이런 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힘든데 왜 계속해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힘들어도 재밌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운동이라는 게 그렇잖아.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거 다 알아. 근데 항상 네 마음속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 그거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들, 파이팅! 용기를 북돋아 주시네요. 여기는 운동장이 있는데요? 날씨도 좋고요. 종합체육대회인 것 같습니다. 네, 육상 트랙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줄넘기도 하네요. 프로시가 다시 안 됩니다. 이런 것도 하는구나. 줄다리기. 야, 줄다리기도 요즘 해요? 아유, 넘어져. 아유. 체육대회 하니까 어때요? 저 지금 스트레스가 부모님 때문에 너무 많이 쌓여있거든요. 근데 지금 반환할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행사, 마지막 코너 퍼즐 경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희 체육대회 마지막 종목 헛슬 경연 예정이고요. 모든 학급에 동일한 헛슬 안무를 제시하고 그 아이들이 각자 그 안무를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반별 특성을 입혀가지고 대형이라든지 안무라든지를 다 반별로 다르게 각색을 해서 가장 우수한 반을 뽑는 그런 방식입니다. 3초, 2초, 1초 음악 주세요. 시작이다. 칼군무. 동시에 이렇게. 지구를 부탁하느냐 아버지 복장들이 컬러가. 여기 슈퍼마리오네요. 네. 선생님이신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이걸 짜왔구나. 재밌어요. 헛슬하면 뭐가 좋아요? 헛슬하면 다
단합심이 늘어요. 친구들끼리 간에. 가장 힘든 점은 뭐예요, 헛슬할 때? 통솔이 잘 안 돼요, 친구들이. 통솔이 잘 안 돼요, 친구들이. 이 헛슬이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누군 열심히 하고 누구는 되게 소극적인 친구들이 있어서 그 소극적인 친구들을 되게 커버하고 챙겨주고 일부러 더 하려 했는데 그래도 친구들이 다 열심히 따라줘서 저희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 의견 적극 반영해서 저희 같이 병행했거든요, 안무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단합력도 좋고 더 돈독하게 친해지는 것 같아요. 운동과 스포츠는 그 결과보다도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경험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작은 성취감들이 있어요. 그런 작은 성취감들이 모여서 아이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형성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험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 새로운 걸 도전하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 큰 용기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이제 나이 들고 더 어른이 되고 그리고 클 때 뭐 힘들고 뭐 기쁠 때도 있고 혹은 뭐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아마 운동이 너희들을 아주 큰 위로해주는 버팀목이 될 거니까 멀리 하지 말고 항상 옆에 뒀으면 좋겠어. 나에게 운동이란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운동이란 활력수다. 나에게 운동이란 힐링이다. 나에게 운동은 가족이다. 왜 가족이라고 생각하나? 약간 운동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아, 운동은 네. 가족이다. 일단 이렇게 운동하는 학생들 표정이 너무 밝아 보여서 좋고요. 그렇죠. 그 방금 전에 보니까 마지막에 나왔던 그 헛슬 경연 조우종 씨도 헛슬 헛슬이죠. 댄스 좀 하시지 않았나요? 저희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이런 느낌인데. 네. 사실 이게 댄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네. 사실 이제 디스코의 기본이 되는 그렇죠. 춤이라고 디스코죠, 해요. 디스코.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경연을 다른 학교에서 하시던 선생님께서 이 학교로 가지고 오셔서 하게 된 게 이 헛슬 경연이라고 네. 합니다. 기획을 잘하신 것 같아요. 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 중에 투톱을 뽑으라면 운동하고 춤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 두 개를 한 장소에서 즐겁게 향유할 수 있도록 네. 즐길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주 오래전에 그리스 시대에도 음악하고 체육이 중요한 교육의 과정, 내용, 방식,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도. 그 두 개를 제대로 잘 가르칠 때 사람이 온전하게 완성된 인간으로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성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주입식 교육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체득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60대, 70대, 80대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거를 어릴 때부터 다져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다들 좀 이해를 해가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학교에서 체육 교육을 강화하는 것, 누구나 다 자기에 맞는 체육을 누리는 것 이런 게 뭐 자연스러운 문화로 넘어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사실 저희 딸도 지금 몸이 좀 굳어 있어요. 몸이 좀 굳어 있습니다. 저희 스트레칭이 딸이. 우리보다 안 돼가지고 깜짝 7살인데 놀랐어요. 엄마보다 몸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좀 앞으로도 좀 예체능 쪽을 많이 좀 해서 건강도 쌓으면서 함께 학업도 가야지 이거는 진짜 학업만 너무 밀어놓다가는 이건 안 되겠다. 네. 오늘 보면서 그걸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뭐 앞서 두 학교를 보니까 그래도 좀 우리 교육이 희망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럼요. 예, 정다은 씨만 네. 협조해 준다면 정말 예체능에 신경을 쓰고 싶어요. 네. 학원 좀 그만 보내시고요. 그렇지만 또 부모 입장에서는 네. 또 이렇게 잡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잡는다고 잡아질지 모르겠지만 또 앞으로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학업도 놓을 수 없으니까 네.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무엇인지 저희가 열심히 연구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학교로 또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민이나 관심 분야 적고 받아가세요. 고민이나 관심 분야 적으면 나중에 도서 추천해드려요. 뇌과학 분야에서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책을 소개하기로 했고 행복에 나 자신이 없는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 친구들이 모두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기차기, 또 자치기,
또 보면은 뭐 술래잡기. 이게 먹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몸에 좋아요. 길을 사랑했어요. 봉사 이행시 가겠습니다. 봉사는 사랑이다.